네, 안녕하십니까. 추영호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게 14장의 그 복소 적분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미적분 안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축에 관해서 이제 미분과 적분을 배웠다고 친다면, 이번에 배울 내용은 이제 복소 평면에서의 적분값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14장이고요. 얘네들 이제 제 14장. 바로 복소 적분의 내용이고, 복소 적분. 그 중에 오늘은 그 14-1절에 있는 복소평면에 대한 선적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 14-1절에 그 복소평면의 선적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적분을 일명 우리가 라인 인테그랄을 얘기하거든요. 그 라인 인테그랄을 우리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합시다. 라인 인테그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복소 평면에서는 우리가 걔네들의 그 값이 실수축하고 허수축 두 개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에 있는 그 복소 정적분을 우리가 정의해 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이제 복소 정적분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복소 정적분이라고 얘기도 하고 일명 복소 선적분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복소 선적분. 이거 두 가지가 다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그 라인 인테그랄 식이 될 건데, 걔네들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FZ라고 하는 것을 뭘로 정의하냐면 FZ의 값은 피적분 함수로 정의해요. 피적분 함수. 네, 피적분 함수의 정의라고. C라고 하는 곡선이 있대요. C라고 하는 곡선인데 걔네들 곡선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냥 적분을 할 수 있는 적분 경로를 뜻해요. 적분 경로. 적분 경로 뜻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걔네들 있는 적분 경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 z의 값에 있는 값을 결정이 될 건데, 그 zt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xt에다가 플러스 i에다가 yt라는 것으로 돼 있고, 걔네들 있는 범위는 어디냐면 a서부터 b까지. 네, B까지 정해되어 있는 곡선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을 양의 방향을 정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걔네들에 있는 선적분의 값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인테그랄의 라인 인테그랄 C라고 잡으신 다음에 FZ의 DZ로 표시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복소 정적분을 정의하는 방식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얘네들이 정의하는 것은 어떤 데에만 정의하냐면 이거를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C는 스무스한 커브라고 하는 매끄러운 곡선이 있어요. 매끄러운 곡선. C는 매끄러운 곡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C가 모든 점에서 연속이 되면서 0이 아닌 도함수라는 것은 정의 한번 해볼게요. 0이 아닌 도함수.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얘네들을 알기 위해서는 거꾸로 그 미분의 한 값도 한번 얘네들의 그 도함수를 한번 정의해 볼 건데요. 그 정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우리가 그 복소에서 정적 미분 값은 프라임을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럼 ZT의 값은 어떻게 하냐면 DT분의 DZ의 값으로 표시할 거고, 얘는 X 프라임 T에다가 플러스 I에다가 Y 프라임의 T라고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럼 걔네들 우리가 정의해서 어떻게 하냐면 리미트에 델타 T의 값이 0으로 갈 때, 델타 T의 값이 0을 할 때 델타 T분의 Z의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Z의 T로 정의하는 것이 우리 얘기하는 걔네들에 있는 정적분 도함수의 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커브가 이렇게 했다고 쳤을 때, 여기 있는 값이 바로 뭐냐면 Z의 T를 의미하고요. 여기 있는 값이 뭐냐면 Z의 T 플러스 델타 T의 값을 이제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에 있는 이렇게 하는 벡터가 있다고 쳤을 때 우리는 얘네들에서 이렇게 가는 벡터를 보시면 얘는 뭐가 될 것이냐면 뒤에 놈에서 앞에 놈 뺀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Z의 T 플러스 델타 T에서 마이너스 ZT의 값을 의미하는 거고, 걔네들이 갖고 있는 이제 도함수의 의미는 이 점에서의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Z 프라임의 T를 의미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좀 더 손쉽게 우리가 걔네들의 미분계수, 즉 도함수에 대한 정의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본격적인 이제 복소 라인 선적분, 복소 라인 인테그랄 이거의 값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정의를 한번 시켜볼 거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복소 정적분에 대한 정의가 될 거예요.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복소 정적분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복소 정적분의 정의. 복소 정적분의 정의가 될 건데, 얘네들 우리가 정적분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정적분에 대한 기본 정의 있잖아요.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한번 정의를 해볼 건데요. 걔네들도 우리가 똑같이 복소 평면에서도 정의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시작하고 있는 점이 Z0에서 시작해서 쭉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Z1까지 시작하는 점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걔네들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을 우리가 여기 앞에서 쭈룩쭈룩쭉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는 그 n 등분을 시킬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등분을 시켜서 이게 m 등분을 시켰거든요. 이게 zn이라고 적을까요? zn이라고 적을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첫 번째 거는 그럼 z1이 될 것이고, 두 번째 건 z2, 얘네들 z3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됐을 때 나오는 점이 뭐있냐면 z에 m- 있고 여기가 z에 m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델타 z라는 것을, zm이라는 것을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델타 zm.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정적분의 정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걔네들에 있는 곡선의 넓이를 뭘로? 직사각형을 근사시켜서 푸는 게 정적분의 기본 정의였죠. 근데 그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가 정의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먼저 써볼게요. C라고 하는 이 커브는 뭐가 되냐면요, 우선은 복소 평면에서 뭐가 되면 매끄러운 곡선이 됩니다. 복소 평면에서 매끄러운 곡선. 그 다음에 걔네들은 어떤 식으로 정했냐면, z의 t의 값은 어떻게 하냐면 x의 t에다가 플러스 i의 yt로 표시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매끄러운 곡선을 표시하고요. 걔네들에 있는 매끄러운 곡선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구분적으로 연속이 되시면서 끝과 끝이 연결된 유한계에 있는 그 구간으로 쪼갤 수 있는 곡선을 뜻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fz의 값도 한번 정할 거예요. fz의 값은 어떻게 정할 거냐? fz는 C의 각 점에서 정의되는 연속함수입니다. 연속함수를 뜻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네들이 있는 ZT의 값이 있잖아요. ZT의 값은 어떻게 하냐면, ZT의 값은 어떻게 되냐? ZT는 구간 A에서 어디까지? B까지 해서 B를 어떻게 하냐면 T의 0, T의 1에서 어디까지? T의 어디까지? N을 만족하는 점이라고 뜻하시면 돼요. 만족하는 점. 이것에 그간에 만족하는 점. 한번 볼게요. 만족하는 점. 점은 그냥 T0부터 Tn까지 잡는데, 걔네들은 T0는 뭐가 되냐면, T0의 값은 A부터 시작해서 얘네들 어떻게 하냐면 T1, T2 가서 마지막에 T의 N의 값은 뭐와 똑같냐면 B의 값하고 똑같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걔네들의 대응되는 점, 얘네들의 대응되는 점은 각각 Z0, Z1, Z2로 해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ZN까지로 대응되는 점이라 잡게 된다면, 얘네들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제네에 있는 한 곳에 있는 임의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임의의 점 우리가 뭐라고 잡냐면 크시의 m이라고 잡게 된다면, 우리가 걔네들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f의 크시의 m이라는 건 높이가 될 것이고, 거기서 얘기하는 델타 zm이라고 하는 건 가로가 되죠. 그래서 가로하고 세로의 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걔네들이 델타 zm의 값을 의미하는 것이 z의 m에서 빼기 z의 m-1을 의미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를 어떻게 하냐면 유한계를 먼저 합하실 거예요. 그래서 m의 값이 1부터 n까지 먼저 합하신 다음에, 걔네들 우리가 하나만 합하는 게 아니고 몇 개를 합해야죠? 무수히 합해야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값에 뭐를 붙여요? n의 값을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우리가 얘네들 값을 우리가 뭐라 정의하냐면 인테그랄의 c에서 fz의 dz라고 표시도 하기도 하고, 걔네들 라인 인테그랄을 쓰게 되면 c의 값에다 동그라미라는 거 붙이는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fz의 dz라고 표시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좀 더 손쉽게 알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n의 값을 무한히 보내는다 보다 정확히 보시면 걔네들의 델타의 t의 m의 값을 어떻게 하죠? 무수히 뭘로 보내는 거? 0으로 보내죠.
그 델타의 t m의 값의 무수 0. 한마디 여기 있는 이 구간을 굉장히 좁게 만들게 되면 걔네들이 있는 개수는 무수히 어떻게 되죠?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걔네들 값은 어떻게 n의 값은 무한대로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소평면에 대한 복소 정적분에 대한 정의라는 것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걔네를 이용해서 별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복소 정적분의 성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복소 정적분의 성질. 네, 복소 정적분의 성질은요, 우리가 몇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적분의 성질과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얘네들 첫 번째는 선형성이라는 게 있대요, 선형성. 리니얼리티라고 얘기하는 선형성이라는 게 있대요, 리니얼리티. 리니얼리티라고 하는 선형성 어떤 것이냐면 인테그랄 C에 관해서 어떻게 하냐, 얘네들은 K1에 F1의 Z, F1의 Z 플러스 마이너스 K2의 F2의 Z2, F2의 Z DZ가 있대요.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K1을 빼주신 다음에 인테그랄 C에다가 F1의 Z DZ, 그 다음에 K2에 인테그랄 C에 F2Z DZ. 얘네들 첫 번째는 선형성이라고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인테그랄의 Z0부터 Z까지의 FZ DZ. 여기서 이제 뭘 바꾸냐면 이제 구간을 바꾸잖아요. Z부터 Z0까지 FZ DZ로 바꾸게 되면 앞에 뭐가 붙냐면 마이너스 붙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이런 성질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인 구간에서 이렇게 해서 있다고 봤을 때 여기가 Z0, 여기가 Z1인데 중간에 딱 쪼개서 여기를 C1하고 C2, 전체는 C라고 하는 구간이 있다고 쳤을 때 우리는 걔네들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인테그랄 C의 FZ DZ는 인테그랄 C1의 FZ DZ 플러스 인테그랄 C2의 FZ DZ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걔네들에 있는 정적분에 대한 성질에 대한 세 가지도 같이 한번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소 정적분을 정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식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복소 선적분에 관해서 이제 존재성 가치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얘네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쭉 지워보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